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나의 감정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감정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 상황에서 또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자, 감정이란 뭘까요? 여러분 감정 많이 느끼잖아요. 감정은 다양해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 감정들은 뭐가 있어요? 기쁨, 행복한 느낌, 또 즐거움, 또 웃음, 이런 감정들이 있죠. 부정적 감정 뭐가 있나요? 분노, 화, 불안, 공포, 외로움, 슬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죠. 인간은 감정이 있기에 살아갑니다. 감정이 있기에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음악, 예술, 문학, 이런 것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집 사면 어떤 느낌이에요? 행복하고 좋죠? 감정, 좋은 감정. 회사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실수하면 어떻게 생겨요? 어떤 느낌 들어요? 미안하지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괴로워요. 인간은 이런 감정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감정은요,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예요. 자, 왼쪽에 사진 보시면 아주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개가, 대형견이 나를 물려고 해요. 공포스럽지요.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지. 불안 감정 때문에 내가 피하는 거죠. 또 감정은 왜 생기냐? 내 안의 욕구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뭔가 원하는 거, 욕구가 있으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사무실에 김대리가 있어요. 이 김대리가 잘생겼는데요. 누구 닮았죠? 네, 잘생긴 김대리가 있는데 이 김대리가 어느 날 한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미스 김이. 만약에 미스 김이 그 김대리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전혀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 안 생겨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네. 이래요. 근데 미스 김이 그 김대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어, 썸 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인데 딴 여자 만나고 있으면 어떤 기분 들까요? 어우, 비참해지죠. 어우, 갑자기 너무 낙담되죠. 실망되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즉,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됐다면 긍정적 감정, 기쁘고 행복하죠. 반면에 내 안에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미충족인 상황이 되면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감정에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감정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자, 화를 내는 목적. 왜 화를 낼까요? 화를 내서 상황이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목적이지요. 자신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복구하려는 목적도 있죠. 또 억울한 경우에는 내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불안과 공포의 목적. 불안하고 공포의 감정이 생겼어. 이것도 목적이 있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꾸불꾸불한 산악도로를 만약에 올라갈 때 굉장히 두렵죠.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조심조심 꽉 손을 잡고 운전하죠.
이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불안이 오는 거죠. 이 감정은요, 그 감정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또는 관점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자, 만약에 어떤 그 대학생이 탄 자전거하고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났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운전자에게 화가 나는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죠. 어유, 그 학생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떠나? 괜찮나? 아니, 자동차 운전자가 좀 조심히 운전해야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사고 냈어? 라면서 운전자에게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거나 또한 그 자동차 운전자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운행자에게 분노가 생기죠. 아니, 도로에서 지금 저렇게 함부로 타면 당연히 사고 나지. 조심해야지. 아이고, 이런 운전자에게 분노하는 감정이 생겨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달리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감정은 어, 보통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들이 생깁니다. 이 자동적 사고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비합리적인 생각, 비합리적인 신념. 즉, 뭐 사건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럼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결국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어, 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아내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남편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해라고 남편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내. 이런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남편이 밤 늦게 퇴근했어요. 연락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늦은 사건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늦으면서 전화 한 통 하지 않아? 내가 싫은 게 확실해. 이렇게라든가 늦게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딴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생각. 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짜증과 화가 나죠. 그러면 행동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요, 부정적 감정들이 나오다가도 새로운 사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면 감정이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 서로 다투면서 싸우고 있을 때, 격해 있는 상황인데,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 누르면서 나가보니까 이웃집 여자가 이사 왔다고 빈대떡을 해온 거예요. 부침개를 해온 거예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감정 그대로 그 아줌마에게 됐다고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화를 가라앉히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까요?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화를 숨기지요. 화를 다운시키죠. 싸울 때는 화를 다스릴 수 없을 것 같더니 상황 바뀌니까 판단해서
상황 판단에서 화를 내지 않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화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정은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감정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자, 좀 더 감정에 대해서 깊이 보도록 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불안한 게 뭐가 있으세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것 같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항상 불안이 우리 안에 있지요. 크고 작은 불안이 있어요. 이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불안 요소예요. 이 불안이 어느 그 범주를 뛰어넘을 때 너무 커지는 불안. 이 불안이 커져서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게 이게 감정적인 부정적 감정 불안 문제인데 이 불안, 최초의 감정은 인간에게 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 불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의 근원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태아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 태어날 때 분리되는데 이 분리될 때 불안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이 유아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배고프면 엄마가 바로 먹여주고 똥을 싸면 바로 치워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울면 보듬어주고 잘 아이의 그 필요를 채워준 엄마를 경험하면 이 유아가 엄마와 하나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자기 애를 경험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자기 애라는 것은 나는 특별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자기 정체성 갖는 거예요. 자기애. 또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가지면서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자기 자존심을 형성합니다. 반면 아이가 울어도 또 보채도 돌봐주지 않은 부모, 아이가 막 배고파 우는데도 잘 젖을 또 우유를 챙겨주지 않는 부모, 아이가 막 불안한데도 잘 돌봐주지 못하는 부모, 이런 부모를 경험하면 유아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면서 아이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불안한 자기애, 항상 뭔가 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자기애를 형성합니다. 이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를 갖고 있으면 이 자기애가 불안한 자기애가 평생 따라다녀요. 그 채워지지 못한 그 욕구를 채움받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채움받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계속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또 채워지지 못하니까 불안하죠. 계속 불안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항상 이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경험 때문에 채움 받으려고 애쓰니까 더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으니 불안하고 불안이 이끄는 삶을 계속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생기면서 또 채워지지 않은 자기애를 경험하는 유아들은 반복적으로 그 엄마에게 더 집착하죠. 그 채움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엄마가 계속적으로 유아의 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거부하면 또 유아가 계속 무시당하면 아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들죠. 내가 문제 있나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심. 이 수치심이 사람의 마음 깊이 쌓이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 부끄러우니까 드러내기 싫어해요. 이 수치심을 계속 경험하면 아이들은 그 수치심이 싫잖아요. 이 수치심의 원인이 사랑받지 못한, 공급받지 못한 사랑으로 온 그 수치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수치심을 경험한 아이들은 계속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서 타인지향성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 행동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지지받고 싶고 계속 타인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열등감 빠지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들이 비교해서 남들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열등감 가지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또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내가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이처럼 그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해요. 자존감이 낮죠. 항상 남을 의식하게 사는 것이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부정적 감정의 근원,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우울하고 화가 나고 또 외롭고 두렵고 이 다양한 그 감정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 뭐라고요? 수치심이에요. 내 안에 수치스러워.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 감정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수치심이 건드려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수치심은 내 안에 깊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어린 시절 때 형성됐기 때문에 성인 돼서는 잘 못 느끼지만 나도 모르게 상황에서 화가 발생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한 상황이 생기는 상황.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발동해서 나오는 증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감정들을 볼 때, 보통 우리가 부정적 감정들이 생기면 불안하고 또 슬프고 외롭고 이런 수치심이 생기면 그게 너무 싫어요. 왠지 자기가 약해 보이고 또 못나 보이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억압하고 누릅니다. 자기를 보호받고 싶어서. 그래서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느껴지는 감정들, 진짜 감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눌러요. 무의식으로 누릅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가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근데 이 누른 진짜 감정들이 계속 눌러지면 어느 순간 안에 쌓이죠. 순간 쌓이다가 더 이상 쌓이다가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위로. 그때 폭발할 때 충동적으로 표출을 하고 폭발하게 되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올라온 것을 분노로 표현 못하고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표현 못하고 그냥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표현되는 게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한 사람에게는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하면 분노, 상대방이 강해서 내가 표현 못하면 우울증, 다양한 증상으로 가짜 감정이 표현되는 거죠. 분노, 우울증 이런 표현들 안에는 내 안에 진짜 감정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 못해요. 대신 표현 못하고 회피를 하죠. 감정들을 표현 못하고 회피하는데, 보통 이제 일을
통해서 감정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전투적으로 일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남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죠.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일을 해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은 자기실행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감정들을 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억압된 감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 안 하게 되면 일을 통해서 해결 안 되죠. 계속 그 감정들, 부정적 감정들은 남아 있는 거죠. 감정을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고 외면하면 또 가짜 감정으로 표현하고 진짜 감정들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정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요. 감정을 없는 것처럼. 보통 마음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외로운 감정, 또 슬픈 감정이 느꼈지만 상황이 표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감정을 받아주지 못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대신 감정을 표현 못하니까 머리로 대하는 거예요. 이제 주지화라고 그래요. 감정을 배제하고 머리를 쓰면서 주로 감정이 무시하는 거예요. 내 감정 느끼면 난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로 기계처럼 논리로만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죠. 머리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못하죠. 타인 마음 잘 읽어주지 못해요. 계속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에 누르고 머리로만 쓰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굉장히 힘듭니다. 공감하지 못하죠. 차가운 사람. 특히 우리 성격검사에서 우리가 T형 있잖아요. 사고형이 많이. 네. 감정형은 거의 안 쓰고 사고형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 많이 겪죠. 감정을 외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감정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정만 표출해요. 그 진짜 감정은 안 쓰고 가짜 감정, 안전한 감정만 계속 표출하는 거예요. 진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고 자기가 못나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전한 감정들, 가짜 감정, 분노하고 우울해하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감정으로만 순간 내 마음은 현재 내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만 오버하는 거예요. 과장된 분노, 과장된 슬픔, 우울함으로 과장된 분노 이런 감정적으로만 표출하기 때문에 남에게 나를 알아가라는 거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알아봐 달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참 피곤해요. 계속 감정이 막 이 사람은 널뛰는 감정으로 살다 보니까 그 감정만 표현하는 사람들 옆에는 참 지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피곤해요. 정상적인 대인 관계 형성이 어렵지요.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아닌 가짜 감정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몸만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불안하고 외롭고 또 이런 부정적 감정 느끼지만 이걸 잘 표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분위기 너무 공포스러운 학대받는 그런 환경 때문에 표현 못해요. 표현 못하고 계속 안에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으니까 어떨까요? 못 견디죠. 못 견뎌서 순간 나오는데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두통으로, 만성신경통으로, 만성두통으로, 소화장애로, 몸의 마비로, 신체화 증상으로 다양한 원인을 모르는 그런 몸의 증상으로 나오는 게 감정을 표현 못하고
억제하고 억압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증상들. 즉,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표현 못하면 이런 문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즉, 감정은 억제할 게 아니고 억압할 게 아니고 회피할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잘 표현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 순간 화가 났어요. 이 감정이잖아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나게 한 사람이 그 사람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김대리, 김대리 요즘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아. 신경 좀 써.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던 김대리의 갑자기 마음이 확 짜증이 올라오면서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 몰라?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화가 나서 사무실 와서 그냥 책상 발로 빵 차면서 아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질문 드릴게요. 김대리가 화가 확 올라온 거, 그, 그 화낸 거는 과장 때문일까요? 김대리 때문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해보십시오. 정답은 과장 때문이 아니라 김대리 때문이에요. 화가 난 거는 과장이 원인 제공은 조금 했다 할지라도 화를 낸 것은 김대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때문이에요. 어떤 감정이요? 억압된 감정들. 김대리 안에 열등감이라든가 또 불안이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순간 과장이 김대리에게 실적이 안 좋다. 왜 너만 못하냐라는 그 느낌이 순간 김대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순간 열등감, 수치심이 건드려지니까 순간 확 화를 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뭐 박대리가 그 얘기 들었다면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리 안에 있는 수치심, 열등감이 있는 김대리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즉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남이 제공했다 할지라도 화를 내는 것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 화를 냈다. 즉, 너 때문이야. 이 화를 내는 이 1차 감정이 생기는 것은 순간 화가 나면 상대방의 그 잘못을 분석해요. 나는 옳은 거거든요. 상대방이 문제 있어요. 나의 억울함이 기억나면서 화가 더 나요. 나는 억울한 거, 저 사람이 지금 왜 나만 그래? 하면 화가 나는 거죠. 대신 그 화가 나면서 상대방에게 그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지요. 과장이 문제인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감정이 격화되면서 그 김 과장과 김 대리와의 관계가 갈등되는 거죠. 갈등 심화되면서 이제 그 김 과장을 볼 때마다 싫고 또 두렵고 불안해지는 2차 감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화가 남을 통해서 상대방의 문제 있다고 보게 되면 화가 더 증폭되면서 또 다른 감정, 불안한 감정이 2차 감정으로 생기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감정은 내 거. 모든 그 불안한 감정들, 부정적 감정 생기는 것들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아내가 옆에 나를 화가 나게 했어도 화를 내는 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자녀가
나를 좀 화나게 하더라도 어떤 내 마음이 진정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자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건드려지면 그가 화를 내는 것이죠. 모든 감정의 원인은 압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 이제 내 감정이 어떤 감정들이냐 좀 더 깊이 보면 우리 이 왼쪽 사진 그림 보면 이제 물결 아래쪽이 무의식이에요. 위쪽이 의식이에요. 무의식 깊은 곳에 불안한 감정, 심층 감정이 있죠. 이게 수치심, 심층 감정이에요. 계속 수치스럽기 때문에 담아놓은 밑에 계속 억압해 놓은 수치심의 심층 감정. 그 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많은 감정들, 진짜 감정일 거예요. 그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 싫고 또 더 보호받고 싶어서 가짜 감정들을 표현한다고 우리 아까 배웠죠. 맨 처음에 우리 수치심의 그 감정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남들이 알까 봐서 그걸 숨기지요. 수치스러워서. 그걸 보여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계속 누르는 거죠. 억압하죠. 그리고 회피하는 그런 방어 기제,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 수치심의 이 감정은 깊이 묻어놔요. 내 아랫속. 근데 누른다고 그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근데 계속 아래에 있으면서 그게 작동해요. 아래쪽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상황 생길 때마다. 그 위에 있는 감정으로는 이제 진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인데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떤 상황이 처해질 때 불안해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뭔가 지금 일이 잘 진행 안 되면 두려워요. 뭔가 똑같은 큰 일이 아닌데도 슬퍼요. 외로워요. 이 감정들이 왜 느껴진다고요? 어릴 때 그 당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수치심의 경험들, 다양한 그 좋지 않은 경험들이 많을수록 그 불안이 계속 우리를 통제하면서 조그마한 상황 때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또한 외로울 때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면 우리가 약해 보이고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그걸 보호하려고 내 진짜 감정을 숨기지요.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라고 하기 위해서 대신 가짜 감정을 내요. 화를 내요. 화를 낸다는 것은 이 가짜 감정인데, 분노한다는 것은 가짜 감정인데, 이걸 내면서 내가 나는 문제 없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면 이 화를 내면서 공격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감정을 내는 거죠. 그래서 화를 통해서 작고 못나 보이는 그런 내 수치심, 불안, 두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수치심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그 심층의 진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짜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죠. 우린 보통 이 가짜 감정, 표면 감정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깊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근원적인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수치심은 참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치료하기도 쉽지 않아요. 수치심 내게 있나? 굉장히 나를 돌아보고 상담을 통해서 깊이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 수치심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건데 이거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을 치료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야 돼. 나는 문제없어. 라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 부족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 돼서 경험할 때 그 부모로부터 충분히 돌봄받지 못할 때 오는 수치심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모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다.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 그때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사랑 못 줬지라고 인정하면 내가 그때 받지 못했던 수치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즉, 수치심을 갖지 않으려면 나를 인정하는 거, 불완전을 수용하는 것을 어, 통해서 수치심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수치심이 약화되면 불안하지 않죠. 덜 불안하고 덜 두렵지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하지 않지요. 편안해지죠. 자유로워지죠. 수치심은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수용할 때 치료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처럼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많이 힘들죠. 나에게도 남에게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화, 폭력으로 나오게 되죠. 불안. 불안하게 되면 참 마음 편히 살 수 없잖아요. 외로움. 외로움의 감정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방에게 굉장히 의존하죠. 의존하고 밀착 관계되고 외로우니까 성적으로도 많이 의존해요. 성적인 일탈을 많이 행동하게 되죠. 열등감이 너무 커지면 항상 자기가 질투하고 또 항상 비교하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불안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표현 못하고 나를 잘 발견 못하면 계속 나와 상대방 관계에서 힘듭니다. 어려워지죠. 반면에 이런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해서 표현하게 되면 삶의 에너지로도 만들 수 있어요. 화가 많다. 어떤 사람일까요? 열정적인 사람인 거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잘 다루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잖아요. 또 외로움이 많다. 단기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다. 즉, 잘 되고 싶다는 것이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처럼 부정적 감정들을 잘 조절해서 잘 다루면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를 좀 자세하게 배우면서 화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를 보게 되면 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화는 여기서 분노와 같이 보면 됩니다. 화를 내는 거. 왜 화를 내요? 넌 틀렸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옳고. 자, 화의 그 감정들의 다양한 좀 비슷한 감정들. 싫은 느낌. 싫은 거예요. 미움, 분노, 억울, 원통, 원망, 증오.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화를 내는 그 의미,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옳기 때문에 너를 바꿀 거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옳아. 넌 틀렸어. 그래서 너를 바꿀 거야. 또 화를 확 내는 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안 해? 화를 내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식이 옳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를 내는 거죠. 즉 화를 낸 첫 번째 강도가 약한 정도의 화를 나요. 순간 화를 나면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부정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꽂고 싶어요. 더 화가 나면 상대방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화의 원리예요. 또 화가 나면 상대방의 단점만 보입니다. 단점만. 왜요? 상대방 틀리니까. 내가 옳으니까. 계속 상대방 단점을 고치려고 합니다. 계속 지적하죠. 잔소리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계속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다는 것이죠. 또 화는 당연히 너는 이렇게 해야라는 당연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논리적이에요. 내 논리로 상대방 논리를 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틀렸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당연한 논리. 학생은 당연히 공부해야지 공부하지 않은 아들, 딸에게 화내는 거예요. 여자는 당연히 얌전해야 돼. 너무 나대는 여학생들, 여자를 보게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논리로 상대방 논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핵심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까 봤듯이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불안, 두려움, 그게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약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옳아, 너 틀렸어. 이걸 강조하고서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화내는 거거든요. 이런 화를 내면 내가 옳아지나요? 상대방 무시하고? 안 되지요. 상대방 무시하니까 상대방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상대방이 화내니까 나도 같이 화내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화를 내면 서로 문제가 갈등 생기고 폭발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죠. 또 이 화를 내게 되면 또 화가 이제 화를 내면 좋지만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내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랫동안 화를 내고 싶지만 상황이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화를 낼 수 없잖아요. 화를 못 내고 계속 묻어두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화를 못 내고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 편 드니까 화를 못 내요. 화를 못 내면 억울하죠. 억울해요. 억울함도 화의 또 하나의 비슷한 사촌관계예요. 억울함이라는 것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화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고 싶은데 얻고 싶은 그 내가 옳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현실에서 얻지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라는 것은. 즉,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 화를 표현하지 못하면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 많은 어른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은 억울했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억울했어요. 표현 못하니까. 화병인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 또 화병이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은 우울해요. 억울하니까 우울하죠. 동시에 자기 속상하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하소연해요. 마치 원망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피해자래요. 즉 나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인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 화를 표현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이분법적이에요. 상대방은 틀리고 나는 옳고. 그러니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되죠. 계속 나도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억울하면서 풀리지 않은 이런 이분법의 한계의 함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억울한 사람은 자신만 옳고 상대방의 입장 상황을 잘 못 봐줘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으려면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러죠. 나를 보라고.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잘 세워져야 돼요.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 스스로 묻는 거죠. 즉, 묵상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 두 번째,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상대방을 같이 보면서 상황이 편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화가 나 있는 상태, 또 억울한 사람들은 상대방은 틀리고 나만 옳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 못 해줘요. 그러니 계속 풀리지 않고 계속 문제가 꼬이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를 이렇게 났을 때 화의 핵심은 그거죠. 어, 상황을 잘 판단 못하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이런 상황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죠. 화는 내 안의 감정을 폭발하거나 또 나만 옳고 넌 틀리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요? 먼저 화내지 않는 연습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순간 확 올라올 때 그때 화가 났을 때 진정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자, 화 올라올 때 순간 진정시켜주는 거, 진정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흥분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순간 감정이 올라올 때 침착하자, 침착하자. 열받지 말자. 깊이 숨을 들이마시자. 심호흡하자.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 1, 2, 3, 4, 5초 동안 잠깐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 다양한 자기 대화를 통해서 그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계속 내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 자기 대화를 계속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자기 대화를 훈련한 상황에서 자기 모습 그리기를 하는 거죠. 자, 자기의 모습을 또 그 불쾌한 화가 나는 상황을 그리면서 어떻게 할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화가를 확 나게 하기보다는 화가 났을 때 자기 대화를 통해서 진정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냐면 먼저 눈을 감고 그 긴장을 풀죠. 동시에 이제 그 화가 났던 장면이나 기분 상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깊이 꼼꼼하게 상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죠. 그리고 무슨 말로 서로 주고받는지. 그러다가 순간 화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자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순간 화가 확 올라왔을 때 열받지 말자. 심호흡하자. 긴장 풀자. 자기 그 화난 감정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 적절한 자기 대화를 사용해서 그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침착해지면 상대방도 침착해지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이렇게 자기 그 모습 그리기 훈련을 통해서 흥분된 상황, 화난 상황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어떤 패턴을 습관적으로 갖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확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게 습관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방법들, 습관적인 반응들인데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기 대화하는 자기 모습 그리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그 방법 3단계가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화를 적절하게, 화를 지혜롭게 내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1단계로 화를 낼 것인지 화를 참을 것인지 결정하는 그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보통 화를 낼 때는 순간 상황 판단 안 되고 감정적으로 내가 순간 올라온 감정으로 확 표출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감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이때 내 머리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화를 지혜롭게 표현할 때는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타인과 과거인 거예요. 타인은 못 바꿔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는 거, 타인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못 바꾸는데 바꾸려고 해요. 안 바꿔지죠. 내 과거의 그런 상처, 과거의 그 사건들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이 두 가지는 수용하라는 거지요. 자, 이거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을 상황을 판단해야 되죠. 자, 어떨 때 화내도 해결 안 돼요? 통제되지 못할 일. 내가 화낸다고 어떤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못 바꾸는 상황에서는 굳이 화를 낼 필요 없죠. 자, 체크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약국 앞에 쭉 20m 줄 서 있네요.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서요. 기다리는데 너무 화가 나요. 그때 화를 확 내는 거.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통제 못할 일을 화내는 안 될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들, 부모에게 상처받는 일,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과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건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잊어야 되는 것이에요. 잊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만 남기죠. 이런 화내지 않을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과거의 상처가 계속 생각나면서 곱씹고 겹짚고 계속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불안하다. 이럴 때는 그 과거 생각에 대해서 물어야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 목적이 뭘까? 를 묻는 거죠. 왜 이 계속 생각이 들까? 대개는 복수가 목적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가 돼요?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또 남아있는 거죠. 본인 힘들어요. 이런 생각이 내게 도움되는가? 도움 안 돼요. 계속 내게 과거 기억하면 할수록 그 과거 속에 갇히면서 나에게만 상처 남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잊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통제되지 못할 거 그런 상황에서는 화낼 필요가 없죠. 화내면 자기만 손해나는 상황 되니까. 자, 그렇다면 화를 낼 상황과 화내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쓰는 거죠. 쓰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죠. 즉 분노를, 화를 일으킬 상황들, 화가 난 상황들을 적는 거죠. 아, 첫 번째, 자동차가 접촉사고 있을 때 그때 화낼 만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 최근에 자녀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걸 보고 화가 났던 상황들. 적어보니까 두 번 다 화가 날 상황 같았었어요. 근데 두 개 비교해 보니까 굳이 자동차 접촉사고 때 화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으면 화낼 가치가 없는 일로 옮기는 거죠. 자, 화를 낼 만한 상황. 자녀가 시험 성적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났다. 화낼 만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두고요. 화낼 가치가 없는 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접촉사고 부분에 이걸 두면서 자, 이젠 결정하는 거 2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화를 낼 것인가. 자, 화를 낼 만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화를 낼 것인가.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은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 둘을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화를 낼 만한 일. 자, 어떤 방법으로 화를 낼 것인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야지 효과적이죠. 동시에 상대방에게 통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I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자녀가 성적이 낮아요. 상대에게 직접 표현해야겠죠. 통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만약에 평상시에 화를 그대로 낸다면 욱하죠. 야, 너 공부 안 해? 공부 제대로 어떻게 했길래 시험 이렇게 나와? 공부 좀 해, 공부 좀. 이렇게 화를 내면 이게 지금 기존의 화내 방식이죠. 너 틀리고 내가 오라. 왜 안 해? 내 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바뀌죠. 안 통해요.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겠죠. 효과적인 방법은 I 메시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기대를 상대방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내 말로 하는 거예요. I 메시지로. 그래서 네가 이번에 공부를 안 해서 공부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좀 편치 않다. 네가 좀 공부 잘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혹시 아빠가 도와줄 일 없을까? 힘내보자. 라고 하면서 내 생각들, 내 기대들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만약에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을 볼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자동차 사고 때 이때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하면 되지. 그 사람도 나도 서로 존중하자. 해야지. 이렇게 자기 대화를 통해서 그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을 다운시키는 거죠. 3단계로 이제 그렇게 결정했으면 결과를 예측합니다. 화를 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화를 내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를 질문해서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적절하게. I 메시지나 내 말을 표현함을 통해서. 반면에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상대방 안 바뀔 것 같다. 근데 그거 같으면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화를 내지 않는 게 낫죠.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게 낫죠. 이처럼 건강한 화를 내는 방법은 상대방은 틀리고 나만 옳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내가 느끼는 그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수용할 것을 판단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철저히 내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전달받고 내 생각을 전달받아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상처 안 받고 나도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새로운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게 좋은 화를 내는 방법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배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